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서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고 동시에 주주권 행사로 인해서 국내 기업 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사건인데요. 그럼 여기서 주주총회장에 참석을 했던 그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연결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됐는데 이번 결정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요? 주주들이 불법 매긴을 한 그 재벌 총수를 이사회에서 이제 퇴출시킨 첫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그 수탁자 책임이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이고 또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유권자인 주주들이 이번에 힘을 제대로 발휘해서 효과를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네. 그 재벌 총수들의 전형적인 경영을 고치는 그런 이제 지배구조 개선,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에 좀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주총 사진 현장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 최이배 의원께서 거기에 계시길래 예. 왜 거기가 계신가 싶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참석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소액주주 운동, 재벌개혁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재벌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는 동안에 그 주주총회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주총회 가장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작년부터 이제 그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번 주총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첫 시험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좋은 성과가 나야 앞으로 이 제도가 잘 될 것이다,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 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마침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일가의 여러 가지 갑질 문제 등 이제 심각하게 이제 언론들에 나오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재벌개혁 운동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그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그 주총 참석을 추진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직접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 신분이라보다는 이제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가서 대한항공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가서 오늘 현장에서 발언도 하고 좀 약간의 뭐 이제 논란이나 뭐 이런 그 소란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논란과 소란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제 제가 그 조양호 회장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주주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발언을 방해를 하고 또 저는 그 사회를 맡은 주총의 의장이 그 주주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뭐랄까요? 좀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오히려 중단시키려고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소란이 생겼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주주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는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게 쓴소리라고 해도 달게 좀 듣고, 회사의 경영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막고 또 방해하는 주주들을 방치함으로써 이렇게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은 오히려 제대로 이렇게 못한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재벌들 바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보통 이제 과반수면 되는데요. 그 대한항공은 그 정관에 그거를 3분의 2로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주를 해임시키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거꾸로 이제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찬성 퍼센트를 보니까 64%여서 2%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된 건데 네.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하셨어요? 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이제 논란 끝에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이제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린 순간 네.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그 의결권 권유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ISS라는 기관이 있고요. 또 국내에는 서스틴베스트 또는 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라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다 모두 다 하나같이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줬습니다. 그럼 이런 그 의견들을 그 서비스를 받아보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이제 따르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큰 그 주주인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줘야 그게 이제 달성이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과연 될까라는 고민 좀 생각을 했는데 어제 네. 반대를 국민연금이 해줌으로써 결국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받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국민연금이 상당수의 기업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 예, 국민연금 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이 바뀔 수도 있다. 국가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국민연금을 이제 당연히 뭐 국가 기관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본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은 하나의 기관 투자자이고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이사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라는 굉장히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이었기 때문에, 이사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이지, 네. 뭐 국민연금들이 무슨 재벌들을 귀찮게 하려고 또는 못 살게 하려고 반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안 하더라도 해외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기관들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 재벌들이 빨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주주들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된 것, 그러면 앞으로 대한항공은 어떤 체제로 운영되나요? 저 지금 이제 경영권을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저는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뭐 퇴출되었다라는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조양호 회장이 오늘 이사에 선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권을 모두 잃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 여전히 재벌 총수이고 가족들이 또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이게 마치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국민연금이 뺏었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은 오히려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또 방해할 수 있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조양호 회장이 이번에 이사회 진출을 이제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거는 주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는 재벌 총수나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들은 앞으로 이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경고이자 이걸 통해서 그 대한항공도 보다 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여러 거래 상대방까지들에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영진을 꾸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사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뭐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CEO로 앉혀서 사실상 직접 경영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총령 나오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조양호 회장이 단지 등기이사를 안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양호 회장은 이제 경영에서 아예 물러나는 은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경영진에서 빼는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고요. 주주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주주들이 좋은 이사 후보를 추천을 해서 선임되게끔 하는 그런 이제 2차적인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려하시는 뭐 경영권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주들과 장기적으로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지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장해서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빛을 본 첫 사례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진통 끝에 이 결론이 나온 거였거든요. 지난주에는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이 재선임할 때 그 현정은 회장도 회사에 굉장히 많은 그 손해를 끼쳐서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 경영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표결을 안 했어요, 국민연금이. 오히려 그때는 기권을 함으로써 그냥 현정은 회장이 선임되는데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의 사례만으로 완벽하게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나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국민연금도 이제는 보다 주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주주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이거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4546님 대한항공 가족들은 탈세와 밀수도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7060님 최이배 의원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의로운 일 하셨네요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정경제에 대한 소신 남다르다는 것 저희들 많이 좀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정치와투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 현장에 있었던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연결해 말씀 들었습니다.